네, 확인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항상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혜택이 있으셔야 되겠죠? 자, 원장님들, 이제 먼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키워드가 아직도 원장님들한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 키워드가 뭘까 항상 글을 보면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키워드를 적용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키워드가 뭔지 잘 나타나지 않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 만약에 키워드가 고민되시면, 첫 번째 킥오프 할 때 그 강의를 다시 보기 영상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좀, 다시 복습을 하시도록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장님들께서 제목에 도대체 키워드가 뭘까? 그러면 제목에 넣었으면 본문에서 어, 3번에서 5번 이렇게 반복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서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키워드가 뭘까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항상 하실 때요. 키워드가 뭔지 특히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블로그들을 보고 정말 유명한 블로그들을 보실 때요. 아, 여기는 키워드가 뭘까? 제목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그 백종원이 그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백종원이요. 유튜브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하루인가? 몇 시간 만인가 100만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냥 100만 찍었어요. 그때 되게 단기간에 100만 구독을 찍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원래 팬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음, 굳이 이렇게 뭔가 검색을 통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 이웃이 막 1만 명, 2만 명, 뭐 10만 명 돼서 내 글을 계속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직 원장님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노출에 대한 관심을 항상 기울이셔야 되고 키워드를 그래서 항상 고려해서 글을 제목과 글 내용에 의도적으로 쓰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명 하실 때요. 항상 지난번 코칭 때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드렸죠. 검색을 해서 동네가 뭐 서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 기억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동네명이 아닌가, 동명이 아닌가. 심지어 서울에서도 다른 구에 같은 동명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런 경우에는 한 동네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요. 항상 그 앞에 만약에 뭐 성내동이다. 근데 성내동이 서울하고 부산 어디 무슨 구에 있다. 그렇게 되면 뭐 강동구 성내동 이렇게 좀 찝어주고요. 부산 무슨 구 성내동 이런 식으로 찝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지역 내에 학부모들이요, 검색해서 들어올 때, 처음에 동네명으로 검색을 했다가, 우리 지역이 나오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동네명을 적어서 할 거잖아요. 그때 원장님의 글이 노출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그 제목이나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하실 때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동네명과 같은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써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원장님,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목을 설정하고 키워드를 설정할 때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원장님이 원하는 그 지역이나 원장님이 원하는 어떤 유형의 글들이 나왔을 때 그쪽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그 동네에서는 그냥 그렇게 불릴 수 있죠. 그 동네에서는 뭐 성내동이에요 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산에도 성내동이 있다고 치면 부산에도 부산 그 성내동에 있는 사람들도 성내동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명을 계속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들이 좀 몇 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블로그는요, 원장님과 원장님 학원을 드러내는 매체예요. 그래서 1인칭이어야 합니다. 화자가. 마치 기자가 원장님을 인터뷰에서 쓰는 형식의 글을 쓰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의 목소리로 원장님을 조근조근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 원장님의 학원을 직접 소개하고 원장님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잘 드러나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을 원장님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 시점을 중심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표현을 공식 본사와 원장님들이 쓰는 그런 공문에 써 있는 공식적인 표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학부모가 그런 표현들을 쓸까? 학부모들이 만약에 통상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면 그 표현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점프해요. 내용이 점프한다는 건 뭐냐면 원장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이미 정보가 다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런데 학부모들 처음 원장님을 보거나 처음 원장님의 학원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듣다 보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주어가 뭐야?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맥락이 뭐야? 갑자기 왜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의 글을 읽다가 정신이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장이 쓴 그 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아무것도 모른다, 잘 모른다 라고 그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학부모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윤 선생, 근데 윤 선생 잘 알죠. 그런데 지역 내에서 원장님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교육 커리어로 실력이 있는지, 인품부가 성품이 어떤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요, 같은 브랜드이지만, 어떤 특정 곳으로 학부모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다른 브랜드의 얘기지만, 저희 CMS 이제 수학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 동네, 저희보다 차로 한 10분쯤 타고 가야 되는 곳에 CMS가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CMS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학부모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장님이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지, 이미 좀 검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제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10분을 태우고 가서 그 학원 굳이 거기까지 갑니다. 같은 브레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번 원장님 소개 글을 적도록 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보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요, 청담학원에 갈 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사에서 제공한 컨텐츠, 뭐 학부모 설명회 이런 것들, 영상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요,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번 글에서 잘 드러나도록 쓰시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하는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원장님 사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로그에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장님 사진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단체로 프로필 사진 찍고 프로필에 올리신 분들도 있고 원장 소개 글을 반드시 올리신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교육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번에 잘 기술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쓱 지나가서 약간 묻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그게 잘 부각되도록 뭔가 선언적인 문구로 만들어 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키워드와 노출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요즘은요, 어떤 책을 적을 때도요, 책을 제목을 정할 때도 그런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뭐 예를 들면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 가셔서 어떤 유의 책이 있는지, 그런 유의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사거나 뭔가 필요가 있어서 책을 살 때는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에 잘 노출될 수 있는 문구인가, 그런 유의 제목을 정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쓴 거 보니까 이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쓰지 않은 책이다. 이유는 있죠. 그 사람의 팬덤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의 책이 나왔다 그러면 신간 책이 나왔대 하고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책,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책, 이걸 따라하지 않아요. 작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쓰실 때는 그런 기술적인 면 초반에 굉장히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꼭 삽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 글에 삽입을 해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지수가 높아져서 좀 더 상위로 노출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꼭 노출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정말 이렇게 증거 사진들 아주 잘 넣어주셨어요. 이런 증거 사진들은 잘 넣어주셔서 굉장히 잘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 내용이요, 굉장히 알지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개 글로 봤을 때는 이런 거 정말 어, 처, 굉장히 빠르게 글을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커멘트 드릴 것은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초기 링크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네 링크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글 링크가 사라졌네요. 네, 이 글에 대한 링크는요 가능하면 다 뒤로 빼지는 것을 네 이게 앞에 있었는데 뒤로 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뒤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조금 하나 정도 키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 이런 거 특수문자는 가능하면 안 써주시는 게 좋고요. 어, 키워드가 뭘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키워드가 뭘까? 그래서 키워드가 뭔가 들어가 있으면 본문에서 이제 좀 그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였다는 거 이런 거는 좀 고민이 있었지만 원장님 글의 흐름이라든지 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장님도 일광 해비 원장님 보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는 것 좀 방법을 확인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산 양호 원장님도요, 빠르게 글을 써주셨는데, 양호 원장님도 글을 좀 잘 써주셨어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보 사진들도 이 글에 맞는 그런 내용들 잘 써주셨고요. 이렇게 이런 구분선, 인형구,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톡톡 이런 것들 잘 써주셨고, 네, 이런 것들은 잘 써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원장님의 어떤 그 무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이 여기에 노출을 하겠다. 이런 아주 의도를 갖고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짧게 좀 하나만 타겟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더 엘리티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좀 더 읽고 싶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소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디에 삽입하는 거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딱 보고 글을 클릭할 수 있게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네, 좀 더 매력적으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원장님도 그 내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드릴 내용은 크게 없었어요. 자, 백오 탈라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전개된 내용을 알려주신 것도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떤 뭔가 자격을 얻거나 어떤 교육을 수료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목에 이런 특수문자는 쓰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장님, 이 글은요, 공부방이나 그런 소개가 아니라 원장님 소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이 어, 왜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이 공간을 구성해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신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원장님 글 내용 쓰실 때요. 이거는 학원이나 공부방 소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소개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를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학부모들한테 아, 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낌을 주게 하는 글의 목적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민해 하셔서 글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철학도 원장님 넣어주지 않으셨는데요. 교육 철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저거를 잘못 넣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골드 클래스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요, 이렇게 자기소개 영상 넣어주셨습니다. 영어로 하는 뭐. 이거는 학부모들이, 이런 질문 가끔 하시잖아요. 원장님 영어 잘하세요? 프리토킹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제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원장님한테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학부모하고 프리토킹을 영어로 실제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원장님 계셨는데, 이렇게 영상 올리신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먹혀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 잘 넣어주셨고요. 원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들 잘 정리해 주신 거, 그리고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이런 것도 넣어주셔서 할 만나 안 만나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주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엘리자베스인데 여기 리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음, 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짧게 부르는 그 이름들이 다 다르잖아요. 엘리자베스도 뭐 어떤 경우에는 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베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최근에 보는 미드 중에 보니까 베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니즈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여기서 사실 고민이 학부모가 딱 물음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조금 여러 가지 짧게 부르는 이름 중에서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음, 원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문자로 상담 예약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자로 상담 예약 원해요 제가 모바일을 확인해 보니까 모바일 그 블로그 모바일에 보면 거기에서는 전화번호를 삽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모바일로 보시는 학부모들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전화번호가 어딨어? 라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옵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네이버 톡톡 같은 거 삽입을 더 해주셔가지고 꼭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톡톡도 설정해서 원장님한테 접근할 수 있는 옵션을 또 주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시면 여기에 뭔가 그 부각시키고 싶으신 항목들에 이렇게 색 변화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밋밋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강조를 하실 거면 어떤 색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제 부산 남아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남아 원장님도 실제로 이제 그 성장해왔던 영어를 좋아하게 됐던 원장이 됐던 그 과정들도 잘 보였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원장으로서의 다짐 이런 것들 올려주신 거 학부모들이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올려주신 거 아주 잘해주셨고요. 학부모들하고 소통한 내용들 실제 증거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실제로 이런 내용들에서 학부모들이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어떻게 원장님이 소통하는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여주시는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 윤 선생 원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도 윤 선생 원장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쭉 어떠한 원장님이 영어를 잘하게 된 계기, 뭐 학원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요. 그렇게 윤 선생 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윤 선생을 선택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윤 선생을 선택하게 됐는지, 원장님과 어떤 결이 맞아서 윤 선생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 그 교육 철학을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용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변이 원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의 색을 변화시켜 준다던가 뭐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부각시켜주는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문구를 바꾸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강조 포인트만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서정 원장님. 원장님 사진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 네, 칭찬합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올려주신 거 아주 칭찬해요. 그리고, 네, 이제 내용들을 쭉 잘 넣어주셨고요. 자, 원장님 일단 폰트가 작아요. 폰트 사이즈 하나 정도 업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샤론 쌤인데 여기서는 최윤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그냥 샤론 쌤이라고 맞춰주세요. 자, 제목과 글 내용은 맞춰져야 된다. 항상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제목에 맞는 글을 쓰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에 있는 표현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거나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 AI는 이건 다른 내용 아닌가?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원장님 이거는 항상 맞춰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6인가요? 16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서정 원장님? 14나 1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6 정도거나 아니면 19 정도, 19는 크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19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여기 파트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어저께 보니까 또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막 그래서 이거는 색 변화는요, 그냥 노란색으로 하시거나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시면요,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포인트 16이신가요? 네. 요거를 좀 더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는 색깔로. 그래서 원장님 글 한번 올리신 다음에 항상 한 번씩은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는 색으로 하시면 원장님의 의도와는 달리 안 보여요. 이거 부각시키고 싶었던 의도 목적 달성 못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요. 원장님 글이요.
쭉 이어져요. 쭉 너무 이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음,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음, 기능들을 좀 활용하셔서 소제목 기능도 활용하시고요. 인용구 기능도 좀 활용하셔서 자 보시면 있죠. 네, 요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인용구로 이렇게 아까 다른 원장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원장님, 원장님이 직접 원장님을 소개하는 스토리를 쭉, 쭉 하다가, 네, 여기까지 뭐 다 하다가, 갑자기 그 홍보 모드로 해서, 네, 홍보 모드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소개 표현이 그 홍보 표현으로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중간에 수정하셨을까요? 글 제출하시고 나서? 음, 그죠. 표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네, 네, 표현이 조금 뭔가 수정된 느낌이네요. 그래서, 네, 그 방금 수정하신 것처럼 그 표현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구 그린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대구 그린 원장님. 영어와 함께하는 원장님이 아주 잘 보이는 글이었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졌고, 얼만큼 사랑에 빠지는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사랑에 빠진 건 알겠어요. 사랑에 빠진 거는 아주 잘 드러났어요. 자, 이제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윤 선생 그레이스 영어와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윤 선생 원장 그레이스, 영어와 사랑에 빠진 윤 선생 원장 그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어느 게 더 그 학부모의 클릭을 불러올까요? 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갑자기 점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쭉 보다가 이게 원장님의 20대인지 뭐 10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쭉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저는 한 10대나 20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등 작은 딸이 나타나요. 음? 그랬다가 또 이랬다가 여기는 다시 또 20대 갔다가 그래서 어 원장님의 그 어떤 그 플로우가 어떤 삶의 스트림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보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여긴 친절하게 뭔가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이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신 건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전에 깔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원장님 영어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잘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진짜 잘 알겠는데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또 가르치는 일은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원장님한테 애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어, 원장님이 사랑에 빠진 거는 알겠는데 그게 학부모한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들을 좀 고민해 주세요. 어떤 가치를 느껴야 되고 그 가치에서 어, 정말 이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 공부방에 보내야겠다. 이 교습소에 보내야겠다. 그 느낌을 갖게 하려면 원장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일을 얼마큼 사랑하게 되었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면서 아이들하고 한 그 영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어를 사랑하는 그 느낌이 아이들한테 전달돼서 어떻게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더 보강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노출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에 관심을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원장님이 마음속과 생각 속에만 있지 그게 접목이 아직 안 됐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는 그게 접목이 되는 게 잘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렇구나라는 거는 알겠어요. 굉장히 그 느낌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어, 일단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냉정하게 원장님의 왜 그 들어갈 내용들이 잘 안 들어갔냐면 원장님이 너무 감상에 빠지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면서 글을 쓰시면 원장님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자, 원장님의 특징은 아주 짧은 글에 잘 부각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원장님의 글은 짧은 글에 잘 부각이 됐는데요. 자, 썸네일. 이 이미지 쓰셨어요. 딱 이 이미지만 봐도 느낌이 홍보글 같아요. 원장님 소개 느낌보다는 홍보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 포인트는. 그래서 원장님의 얼굴이 잘 드러나게 한다든지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게 원장님 소개를 할 수 있는 원장님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썸네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런 문장들이요.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보시면 3인칭이에요. 원장님이 직접 나를 소개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필한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부모가 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원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선생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그런 3인칭 느낌이다. 이거는 괜찮아요. 원장님이 아이들을 소개한다. 3인칭 느낌 괜찮아요. 근데 원장님이 원장님을 소개하는데 3인칭 느낌이다. 뭔가 대표한 느낌이다. 이거는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지난번에도 킥오프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 대 고객이 아니고 기업 대 고객 느낌이 아니고요. 학원 블로그는요. 원장님과 학부모 간의 관계의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1인称시점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직접 쓰는 듯한 느낌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장님은요, 원장님 엄청 잘 쓰신 거, 또 맞아요. 이 내용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원장님 사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 잘 넣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인형구, 여기서 벌써 화면에서도 잘려 보이잖아요. 되게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이거 가운데 정렬인데 이렇게 보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끊고
정리를 가시고요. 자, 원장님도 갑자기 3인칭에 가는 분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3인칭 표현이시죠. 3인, 이렇게 3인칭 표현 들어가 있고요. 네. 느낌이 뭔가 3인칭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음, 느낌이 3인칭 표현이라도요. 그 뭔가 원장님의 이름을 부각하는 여기에서 저는요 그런 제이쌤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통 얘기할 때 뭐 저희 딸 이름이 지원인데 지원이는 이래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한번 그 3인칭 느낌이 아니라 1인칭 느낌으로 좀 바꿔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교육 철학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 철학이. 그래서 교육 철학이 잘 부각되도록 써주시고요. 원장님, 이게요, 요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질문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갑자기 되게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원장님의 삶을 어떤, 커리어라든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요거를 갑자기 나왔는데, 사실은 원장님이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를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질문을 삽입해 봐야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없어도 돼요. 굳이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를 그냥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이런 인용구를 통해서 원장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냥 부각시켜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뭔가 글을 읽다가 여기서 뚝 끊겨요. 아마 좀 과제 제출에 대한 마음이 급하셔서 더 넣으실 것을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글에서 수정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좀 노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삭제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하실 때 검색에서만 빼주시고요. 검색에서만 빼주시고 이 글은 음, 원장님 좀 더 이 그 완성도 높은 글로 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더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뚝 끊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포화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진 네, 잘 들어갔고요. 보시면 댓글 보시면 네, 여기 아름다우십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진 맞습니다. 이런 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뭐냐면 아이들하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딱 갔을 때 굉장히 발랄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여기서 뭔가 선생님이 잘 케어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어서 정말 아이들을 예뻐하는구나 이 느낌이 잘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음, 네, 원장님 잘 하셨고요. 근데 보시면 갑자기 이런 표현들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블로그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글을 읽도록 유도하는 거는 이 학원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학원에 대한 정보를 더 캐고 싶기 때문에 다음 글을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가 궁금해하는 원장님들은 다른 원장님들이겠죠. 학부모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뭔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 좀 방향성을 좀 다시 고민을 하시는 게 추천해 드립니다.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요, 이 블로그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을 홍보하는 거고
블로그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공부방을 홍보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자, 토평 삼성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평 삼성 원장님은요, 블로그를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노력 중이신데, 사실 뭐 코칭 과정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글을 쓰시면서 했고요. 좀 더 그 코칭 과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즌 영어 프로젝트부터 들어오셔서 피드백도 받고 그러셨는데요. 그땐 되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받으셨던 피드백을 바로바로 적용하시고 이 글에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잘 녹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이게 원장님 사진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원장님의 어떤 좌우명 이런 그 좌우명을 삼게 된 스토리, 그리고 원장님 또 느낌이 좋았던 거는 실제로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깨달은 점들, 그것들을 지금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넣으신 거는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좋았다. 어, 굉장히 신뢰를 얻고 지역 내에서도 원장님의 평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잘 먹혀 들어가겠다. 학부모 설명회라고 해서 뭔가 PT 놓고 막 하시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무슨 간담회처럼 티타임처럼 학부모들하고 앉아서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도 이 원장님, 삼성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 먹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기 인생 첫 번째, 요거 영어 공부하면서 고통스러웠던 내용에서 끝났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되게 고통스러웠어. 끝.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하면서 또 그냥 고통이었어.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뒤에는 결과가 달아. 이런 느낌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뭔가 이걸 극복해냈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느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인 성과는 여기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좀, 글을 읽으면서 버거웠어요.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영어 공부가 힘든 거야? 라고 여기서 끝나면 되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여기에서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켜주려면, 뭐, 굉장히 그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설해서, 우와, 잘 됐어.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 그 무언가의 스토리가 여기 삽입돼야 됩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보고 좀 뭔가 다음까지 안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긍정적인 내용을 뭔가 극복한 내용을 삽입해 주세요. 은계 브리질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계 브리질 원장님 좀 폰트 완전 작죠? 잘 안 보여요. 원장님 사진 이렇게 잘 들어간 거, 오, 원장님 훌륭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소통한 내용들 들어간 거, 오, 이렇게 정말 손편지 요즘 받기 힘든데, 이런 손편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실제 증거 사진들, 그리고 원장님이 윤 선생을 선택한 이유, 이런 거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원장님도요, 어, 이래서 적중 확률이 높다. 이, 이거는 중등 고등한테는 굉장히 먹혀 들어가겠다. 생기부 관련해서
조언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주 이런 거 잘 넣으셨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문장에서는 좀 한 가지만 좀 더 보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신만 그런지 수능도 포함되는 건지 쭉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내신은 그럴 수 있는데 수능도 그런가? 수능 출제위원이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문제 출제도 많이 하고 문제 유형을 많이 고민해 봤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적중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높은 그런 기출 문제를 그리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것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장님 여기서 그 뭐가 무엇이 키워드일까? 어떤 거에서 노출시키고 싶으실까? 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궁금한 거, 항상 키워드 제목에 그리고 본문에 어떻게 넣을지 고민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도입부에서는요, 이 제목을 쓴 이유, 어떻게 글이 좀 뭔가 왜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 주제 글인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도입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이해를 하는 좀 더 주목도를 높이고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좀 궁금증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네이버는 약간 기술을 걸긴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걸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냥 요거를 그대로 따서 하셔도 되고 이 글이야 이런 글이야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도입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네이버를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인용구에 들어간 건 여기는 알겠어요. 여기는 처음 영어 본 거는 알겠는데 잘 보면 나의 장래 희망도인데 이거를 했는데 원장님의 장래 희망이 뭘까? 뭔데 선생님인가? 선생님은 이미 되신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도 무슨 희망인지 뭘까? 여기만 이거에서 이거를 유추하기는 되게 간극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짝도 여기 원장님의 짝이 뭘까요? 짝도 공부방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영어를 좋아하신다는 건지 영어로 뭔가를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의 짝이 아이들인 건지 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글 읽으면서. 근데 이 내 본문 내용으로만은 이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뭔가 원장님이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건데 원장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여기에서 딱 집은 게 이 내용을 통해서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아마 원장님이 글을 쓰시면서 원장님이 생각한 내용이 있고 그거를 답을 준다는 생각하시겠지만 원장님 마음속에만 있는 그 정보들이 있어요. 원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좀 더 많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어진도 자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도 원장님 사진 넣고 잘 하셨어요. 네, 글 내용도 이렇게 플로우도 괜찮았습니다. 네, 플로우도 괜찮았어요. 이거 아주 잘해주셨어요. 제가 밤에 보느라고 안 눌렀네요. 자, 요거 괄호 치신 거 있잖아요. 괄호 치신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냥 세종시 어진동 윤선생 우리 집어 영어교실 이거 충분히 먹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 괄호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좀 좋아요 공감 버튼 넣으셨구나. 맞아 없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못 눌렀군요 제가. 맞아요 공감 버튼 잘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글을 좀 수정하셨네요. 내용을. 네. 그, 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 전반적으로 그냥 그 잘 넣어주셨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좀 하시고 하셨는데 조금 더, 윤 선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현재 브랜드가 부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윤 선생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원장님 삽입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원장님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 그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내용 잘 부각되게 잘 써주셨어요. 황동초 원장님 늦게 올려주셨지만 제가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폰트 또 큼지막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잘 보이게 써주신 것도 좋았고요. 원장님 뭐 굳이 이렇게 크게 안 하시고 작게 하셔도 되는데 잘 보이게 써주신 거 좋고요. 이렇게 큰 폰트의 장점은 내용이 적어도 내용이 많은 듯한 느낌 것도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여기 사진 좀 넣어주세요. 사진. 원장님 사진을 좀 넣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블로그 읽다 보면 사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글로만 있으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간중간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글에 대한 내용이 좀 보강되기도 하지만 끊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좀 사진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아마 고민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기록을 남겨놓은 것들이 좀 부족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진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이 없는데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좀 더, 이 이후의 글을 다시 한번 이제 원장님 소개 글을 나중에 한번 다시 쓰시면서 이 글 나중에 한번 바꾸세요. 한 몇 개월 뒤나 한 1년 뒤에. 그때는 좀 더 자료를 모으셔서 그렇게 사진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이버 블로그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그냥 인용구 쓰시면 더 좋잖아요. 이런 것도. 서브 타이틀이잖아요. 이런 서브 타이틀 기능들을 좀 써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독성이 높다라는 거는요. 폰트 사이즈나 어떤 폰트를 쓰느냐만 연관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정렬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부각시킨 것들을 어떻게 부각시키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가독성이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가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장님 글을 그런 것들은 좀 수정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고민도 많으셨고 플로우 어떻게 가져갈지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글을 쓰셨겠지만 이렇게 글을 쓰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원장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도움 얻으실 수 있지만 원장님이 직접 글을 쓰셔야 글을 쓰면서 원장님이 갖고 계셨던 고민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원장님이 놓치셨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런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쓰고 다른 분들의 피드백만 듣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쓰시고 피드백을 직접 받으셨을 때 내 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다른 분들의 글에 대한 피드백에서도 훨씬 더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원장님들이 직접 과제를 제출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장님 소개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삶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내가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리하는 거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글이 가장 중요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 있어야 될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원 소개 글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원장님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학원 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글을 한 거예요. 좀 더 글쓰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이 글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글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글, 과제 제출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반드시 쓰시고요. 또 오늘 피드백 받으셨던 내용도 참 참고하셔서 그 내용들 수정하시고 또 그 내용들을 적용해서 반드시 채워넣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좀 더 팁을 드리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이니까요. 16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도 마시시고요. 커피도 가져오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네, 자리에 오셨으면 채팅창에 1 한 번씩 올려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원장님들이요, 블로그보다 가장 먼저 정비를 하시고 무조건 넣으셨던 것이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그 전에도 이미 많이 관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네이버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뷰탭보다 먼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볼까요? 예를 들면 성내동 영화관 딱 봤을 때 여기 뷰탭보다는 상단에 먼저 하기 때문에 먼저 노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검색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지역별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마트 플레이스 영역이 뷰탭보다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원장님이 난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등록하지 않아도 네이버에서는요, 뭐 114라든지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원장님의 학원의 위치를 노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잘못 노출이 되잖아요. 어떻게 노출이 되냐면 공사장, 그러니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그 네이버 차가 다니면서 그 길을 이렇게 찍잖아요. 주변 환경을. 그때 이전에는 공사장이었어. 그래서 공사장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노출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뒷골목, 그 학원의 앞, 그 건물의 정문 쪽이 아니라 뒷골목 쪽이 노출이 돼서 뒷골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좀 지저분한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가 예를 들면 여기에 사진을 딱 봤을 때 하나만 찍어볼까요? 하나만 찍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도 지금 이 학원도요. 이 원장이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길 다니면서 찍은 그 건물 사진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원장님들이 그런 사진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는지 이거 보세요. 길 가는 그런 사진, 길 가는 사진도 이렇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학원의 사진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 거리뷰가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이 미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좀 원장님 학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사진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요 반드시 한번 오늘 검색을 하셔서 우리 학원 스마트 플레이스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의 간판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기초적으로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1, 2, 3, 4가 되어 있죠. 상위적으로 300개가 노출돼요. 가능하면 여기 두 번째까지 노출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마 잠당 30개 정도가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1, 2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학원이 그 지역에서 400개, 500개다 그러면은 300개까지만 노출되고
301등부터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셔야 되는데, 노출이 안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블로그에 원장님 스마트 플레이스를 삽입해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자가 유입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그 방문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기라고 하면 얼마만큼 방문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거기 들어가서 얼마만큼 정보를 보고 있는지, 네, 그 체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윤곽의 거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먼저 해서 좀 여기서 정보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쭉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그 정보들을 많이 보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를 좀 많이 넣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노출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 학원들은 이미 뭔가 학부모들한테 바이럴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그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를 하고 있거나 좀 순위가 낮다거나 그러시면 차근차근 정보를 채우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이런 것들을 늘려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콜이라는 게 있죠.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리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리뷰는 방문자 리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블로그 리뷰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장님이 포인트를 찍어서 글을 쓰시게 되면 여기에 블로그 리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방문자 리뷰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영수증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 반드시 학부모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학부모한테 이번 달에 다 올려주세요. 지금 다 한 장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건이 그냥 예시예요. 100건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매월 10건씩 들어오는 게 좋지. 한 번에 100건 들어오고 쭉 안 들어오면 아 네이버에서도 알아요. 작업했구나 얘네들. 작업을 통해서 순위를 올리려고 했네. 얘네들은 안 되겠네. 그리고 오히려 점수를 깎아요. 그런데 올해 이번 달에 8개, 다음 달에 11개, 다음 달에는 9개, 다음 달에는 10개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구나, 뭔가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그렇게 꾸준히 숫자가 꾸준한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만약에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를 이벤트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자 이번 달에 합니다. 올렸어요. 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몇 분의 학부모들께 한두 분, 뭐 세네 분 이런 식으로 n분의 1을 하셔가지고 좀 요청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한 번에 노출을 한 번에 받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이버도 알아요. 자, 사진은요 정말 중요해요. 원장님 학원에 대한 공부방에 대한 교수소에 대한 이미지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피드백을 드릴 때요. 제가 조명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좀 환한 조명으로 좀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여기 등이 안 들어왔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화창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비가 오는 시기이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리지 마시고요. 이 시기에 사진 찍으라시는 말씀 안 드려요. 이제 화창한 날, 한 10시에서 12시 사이, 이때 정말 그 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건물의 그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 저녁에요. 아주 그 노을이 지면서 느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우울감을 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뭔가 져가는 느낌,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찍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화창한 날 아침에 쨍한 느낌, 뭔가 이제 떠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건물 외부에서 하나 사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 입구부터 학원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내부도 좀 충실하게 찍어 주시되 가능하시면 정말 환한 느낌으로 주시기 위해서 조명들은 다 켜고 찍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보시면 이렇게 원장님은 올리지 않으셨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공사장 사진 노출됐던 경우,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사진을 올리셨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아파트 건물이 짓는 그런 이미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샘플로 보실 게 있어요.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떠신가요? 잘 찍은 사진입니다.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정말 이렇게 학원의 느낌이 좋게 좋은 인테리어 느낌이 나게 찍어주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사진. 그리고 뭐 사진이 등록되거나 뭘 할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사진의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그 규격이 어떤지도 그거 맞춰서 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항목 중에서요.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성내동 영어학원. 자, 딱 보시면요. 예전에 하고는 좀 달려 네이버가요. 예전에는 좀 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성내동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강일동 영어학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강일동 영어학원을 쳤는데 여기 지금 명일동에 있는 학원들, 그 다음에 고덕동과 상일동에 있는 학원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사동,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시가 넘어갔어요. 하- 강, 강일동은 강동구고요. 미사는 하남시인데 하남 미사동에 있는 학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온라인 상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강일동 영어학원의 상권은 이렇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원장님이 경쟁에 대해 학원들이 많구나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일동으로 했는데요. 그럼 미사동으로 하면 강일동이 나올까요? 볼게요.
미사동으로 했는데, 여기도 미사거든요? 근데 미사 일부만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잠깐만요. 음, 일단은 1페이지는 그렇게 나오고 2페이지 가면은 좀 달라지죠. 2페이지에 가면 영역이 좀 달라지죠. 또 3페이지 가면 또 영역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까지 떠요. 미사. 이제 느낌 오셨죠? 느낌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일동은 안 나와요. 그 느낌이 뭐냐면 강일동에 있는 애들은 미사로 가는데 미사에 있는 애들은 또 강일동을 안 와?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미사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원장님 지역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원장님 지역만 할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노출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노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음, 여기 보시면 미사도요. 미사하고 강의를 나누는 길이요. 엄청 큰 길이 아니에요. 어, 아마 요 길일 거예요, 요 길. 요 길로 나눌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여기랑 뭐 여기랑 이렇게 다 노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미사로 했을 때도 여기에 있으면 여기까지 노출됐으면 좋겠다. 양쪽에 노출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도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내초 영화관, 성내초 영화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건 왜 얘만 나타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이유가 문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태그 영역이 있습니다. 태그 영역. 태그 영역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하실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을 아주 세심하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원장님들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다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그 원장님들이 여기에 뭔가 넣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한번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신 다음에 뭔가 내가 노출하고 싶은데 노출이 안 됐어. 여기다 넣으세요. 네.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출을 하시는 거예요. 딱 사례잖아요. 항공상공 여기가 다른 학원들은 노출 안 되는데 여기가 성내초 영어학원 쳤을 때 노출되는 이유는 여기 여기에 넣었다라는 걸 보이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원장님이 노출하고 싶은 지역, 원장님이 노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서 내가 노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노출되고 있는데 넣으시면 정말 여기 5개까지밖에 등록을 못 하는데 하나를 버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에서 선택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셔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다른 거 사동 제가 다른 맵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사동 영화관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르죠? 느낌 또 달라요. 여기에 이렇게 점 되어 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노출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이렇게 영화관만 해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구나. 느낌 달라요. 또 볼까요? 구글은 딱 보시면 구글은 보시면 정말 딱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여기 덕수까지 나오긴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 보이실 수 있죠? 그래서 맵별로 달라요. 맵별로. 근데 카카오맵, 구글맵, 네이버맵 이 세 가지 맵은 그러니까 네이버맵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구글맵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카카오맵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카카오맵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카카오맵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맵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카카오맵이 훨씬 더 자세하게 뭔가 나온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맵도 노출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구글맵이 뭔가 기능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구글맵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맵 쪽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 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볼까요? 여기에도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리뷰가 있어요. 리뷰. 심지어 이 구글맵은요. 구글 뭐 가이드가 있어요. 지도에 대한 가이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이 핀만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학원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이 핀을 계속 꽂고 사진 찍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위치가 꼽히게 되고 리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원장님도 여기서 리뷰가 바이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글 등록 안 했으니까 구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난 구글 배제할 거야. 나 카카오 배제할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리뷰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네이버 맵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등록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구글 맵과 카카오 맵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이건 배제하겠어. 네, 항상 매일 관리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관리를 하시는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이 모르는 가운데 원장님 학원에 대해서 나쁜 소식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출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세요.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원장님의 온라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권은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와 구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 과제 드려야 되죠? 네, 웹페이지 들어가서 3주차 과제 등원부터 하원까지 땡땡이의 하루. 이름은 반드시 땡땡이로 하지 마시고 가명은 뭐 마이크의 하루, 뭐 3학년 뭐 성내초 3학년 마이크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20일 날 자정에 합니다. 요거는요. 요런 목적으로 사실 매번 알려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보내시면 되는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구성 가이드 말씀드릴게요. 등원에서부터 하원한 그 시간의 플로우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글을 쓰실 때 목적과 구성 가이드는 반드시 체크하고 올리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과제하실 때는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원장님들이 쓰신 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또 다음 주에도 오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와 관련해서 온라인 상무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영어과 관련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폰트 사이즈. 네, 먼저 나가셔도 되고요. 폰트 사이즈 하나만 폰트 사이즈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폰트 사이즈가 여기서 조정하실 수 있어요. 폰트 먼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뭐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폰트를 보시면 13, 15, 16, 19, 24 여기 폰트는 너무 크고요. 16과 15 중에 15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16과 19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선호도가 다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데 13이나 15는 좀 작다고 느껴져요. 13이나 15는 좀 작다고 느껴져서 저는 16을 기본 폰트로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만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먼저 나가실 분들은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시고요. 여기 관리에 들어가서 관리 기본 서체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기본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나노스퀘어가 좀 선호하는 그거라서 이거랑 그 다음에 크기는 16으로 기본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좌측 정렬, 행간은 180 이렇게 하고 반드시 확인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에디터 열었을 때 그냥 기본 디폴트로 이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서체가 아마 기본 서체가 아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나 이 정도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15나 13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텐데 원장님들이 그냥 이거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를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꼭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번 바꾸시던 분들 아마 되게 귀찮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나가시고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글쓰기에 가시면 여기 발행을 하실 때요. 공감 허용이 있어요. 공감 허용.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설정 값을 기본값으로 유지를 체크를 하세요. 공감 허용 누르시고 설정 값으로 유지.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검색 허용. 검색 허용은 반드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수정이 돼서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여기서 검색 허용을 빼주는 거예요. 네, 검색 허용 빼고 뭐 비공개 해놓으시거나 비공개까지 안 가시더라도 검색 허용은 딱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 글만 검색에 안 되게만 해놓으셔도 점수 깎아먹는 거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참고,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글 때문에 블로그 점수가 전체적으로 깎이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해가지고 대량 수정을 한다거나 오늘 들으신 것 때문에 한꺼번에 막 여러 글 수정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점수 깎아먹습니다. 그런 거 한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지금 해결해 드리고요. 아니면 단톡방으로 주시면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검색 허용이 안 되지만 원장님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으면요. 그 원장님 글 목록에서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글 목록과 관련해서는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완전 삭제하지 마시고 만약에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 완전 삭제보다는 저는 어, 비공개로 바꾸신 다음에 그 글을 쓰시도록 해요. 하는 게 좋아요. 예, 완전 그리고 삭제,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네, 이거 블로그 글쓰기 할 때 톡톡 이 신호가 안 나오거든요, 상단에. 네, 톡톡 신호는 톡톡이 안 나타난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제 다시 그래요? 한번 다 들었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일단 톡톡 계정은 만드셨어요? 아, 톡톡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요? 네, 톡톡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은 단톡방에 제가 사실 네네. 톡톡 계정을 만드는 거는 다음 주 피드백 때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예, 예. 이제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가서 검색창에 네이버 톡 파트너 센터가 있어요. 네이버 네네. 톡 파트너 들어가시면 여기 로그인을 하시는데 계정은요 원장님 블로그 하는 계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네이버도 아이디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딴 네네. 아이디로 만드시지 말고 블로그 하는 네네. 계정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시작하기 들어가시면 네, 뭐 인증번호 하라고 뜨는데 제 번호가 노출됐죠? 하지만 제 번호는 원장님들이 다 아시니까 괜찮아요. 이제 인증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 톡톡 이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이거 없으면 이거 하나 있을 거예요. 아, 계정을 만들어서, 예. 계정을 만들기 해서 원장님 지금 아마 사업자로 스마트 플레이스나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네네. 사업자 뭔가 또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거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그 JPG 파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좀 네네.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장님 스마트 플레이스에 넣고 싶으시죠? 네네. 등록하시고 뭐 만약에 예약이나 이런 거 쓰고 계시다면 그것도 연결하세요. 아셨죠? 네네. 그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저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사업자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인지 뭐 개인인지 저는 개인이니까
뭐 사업자면 사업자 정보 이렇게 넣기, 사업자 등록번호, 뭐 하고 등록증 사진 넣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JPG 사진 넣을 수 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시고요. 저는 안 되니까 이전으로 네. 들어가서 일단 건드기 하고 개인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쭉 넣어가지고 사용 신청 딱 누르시면 돼요.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제 거 보여드리죠. 뭐. 계정 관리 음, 들어가면 다음에 하기 뭐 상당히 뭐가 들어왔네요. 뭐가 들어왔지? 음, 음, 아 요거 이렇게 알림이 들어왔다는 거. 네, 일단 프로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당 뭐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뭔가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정리했으면 정리했다 이런 게 음, 들어가 있고요. 마케팅 메시지 뭐 이런 것들, 뭐 쿠폰 첨부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일단 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간 원장님이 하셔야 될 거는 환영 인사 있잖아요. 딱 뭔가 네, 들어왔을 네. 때 이런 느낌 있죠. 이제 블로그 주소까지 넣어가지고 환영 인사는 한 번씩은 음, 넣어주세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톡톡도요, 계정을 사용 신청 딱 한 다음에 바로 된다가 아니에요. 심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네, 그러니까 심사하는 거 체크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또 있으신 분들. 네, 검색 허용 체크를 빼는 경우에는 이 글은 검색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 글에 이슈가 있을 때 노출 안 시키고 싶을 때 하는 기능인데 검색 노출이 안 되면 네이버에서 그 검색 엔진이 그거를 배제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검색 노출을 하시는데 그 점수가 깎아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너무 많이 수정했거나 원장님이 검색을 해봤을 때 그 글이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글은 뭔가 마이너스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때 뭐 그 체크를 빼시거나 예전에 정말 쓰신 글들 중에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 썼네, 이거는 새로운 글로 덮어쓰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검색 허용 체크를 비허용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새로운 글로 가름하시면 뭐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원장 소개 글을 다시 한번 쓰고 싶다 그러면 막 지금 있는 글을 수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글은 검색 비호용으로 해놓으시고 새로운 글 잘 쓰셔가지고 노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다 체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런 것들은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댓글 허용, 네, 댓글 허용을 웬만하면 해주세요. 공감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이거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이 아마 카페를 하시는 경우들이, 아니, 카페, 뭐,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링크용 할지, 본문 허용을 할지, 이거를 체크하셔서, 뭐, 그때는 뭐 맘카페나 이런 데 블로그 글을 가져오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본문 허용으로 하셔서 체크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네. 네, 공개는 전체 공개. 정말 너무 사적이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공유하겠다. 이런 거 하실 텐데, 원장님은 전체 공개. 그렇게 하시고요. 어, 글을 미리 써놓으신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좀 노출하고 싶으시다. 예약 발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밤에 발행을 하면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요.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그 점수를 줘서 반영을 하는데, 처음에 글을 썼을 때 얼마만큼 반응이 있느냐를 보고 이제 글에 대한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너무 밤에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돼서 점수가 빨리 안 올라요. 그리고 보통 밤 늦게는 시스템 점검 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출에 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아침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뭐 그렇게 밤에 적어 놓으시고 예약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거지만 내일 아침에 해볼래. 딱 15일 몇 시?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보통 9시 사이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시간이면 글을 읽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 이렇게 눌러보실 수 있고요. 이 글은 공직글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거를 딱 체크하고 공직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을 많이 하면 점수가 내려간다고, 그렇죠. 오타로, 그러니까 그 글을요, 수정하고 막 여러 번 수정하는 거 점수 깎입니다. 그리고 오타 정도는 괜찮아요. 몇 개 오타를 바로 잡는 건 괜찮은데, 막 글 내용을 엄청나게 수정을 한다. 막 사진도 더 많이 넣었다 뺐다 하고, 뭐 글을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어떤 문단 하나 날리고 또 넣고 막 이렇게 한다. 막 그 정도가 되면 대량 수정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기존 글이라고 하시면 그냥 두시고요. 그 글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색 비호형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전 글 한 10개가 마음에 안 들어 10개 한 번에 한 방에 보내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 경험이 있어요. 진짜 나락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일 하나씩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 급한 마음에 내가 한꺼번에 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나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또 있을까요? 음, 음, 블로그, 카페, 카페도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요걸 하나. 이렇게 하면 여기 어디에다가 공유할지 나오잖아요. 보통 요거를 많이 쓰셨겠지만 카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카페, 제가 들어가 있는 카페 그냥 제 마음대로 하나 놓고, 음, 자유 게시판 전체로 할 건지 멤버로만 할 건지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고 완료. 자유 게시판에 넣었죠? 이런 식으로 링크로만 들어가요. 링크로만 들어간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저는 링크 허용만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이 아마 맘카페나 이런 데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글을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설정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설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또 있으실까요? 네. 자, 없으시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이제 단톡방으로 주시면 돼요. 이제 원장님들도 업무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원도 오픈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후의 질문은 단톡방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회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